있어요. 이제 해축구 10경기 분석을 들어갈 텐데, 요즘 해축이 조금 쎄한 게 저만 느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뭐 국내나 일본 일축이나 뭐 이런 쪽은 사실 워낙 판정 이슈가 좀 많긴 해요. 뭐그 냄새나는 경기도 많고. 근데 요즘도 특히나 해축에서 판정에 있어서 냄새나는 경기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어제 사실 맨시티 경기 보신 분들은 그게 옵사이드 판정을 내리네요. 그것도 이제 현지 쪽에서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고, 짜고 크고 작은 판정 논란이 많아요. 어제 사소올로 피오렌티나 경기도 이제 피오렌티나 퇴장감 아니었거든요. 옐로우 카드 받고 한마디 항의하니까 무슨 바로 카드 또 받아가지고 경기 누적 퇴장 주더라고요. 물론 뭐 그 과정에서 부모 욕을 했으면 뭐 퇴장인데, 뭐 오늘 무슨 말을 했길래 퇴장까지 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근에 좀 판정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어쨌든 간에 해축 분석 빠르게 한번, 경기가 일찍부터 있으니까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 경기를 이제 토리노 대 칼리아리인데, 토리노가 이제 지난 경기 유벤투스 상대로 무승부를 캤어요. 칼리아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괜찮은 흐름이고요. 어쨌든 양팀 결장전 쪽을 보면은 토리노는 또 빠집니다. 이 미드필더 쪽에 계속해서 뭐 누가 돌아오면은 누가 부상, 또 출전료지 풀리면은 얘가 또 경고 그 한정 남겨두고 있었거든요. 누적. 근데 지난 경기 받아가지고 오늘 또 못 나오고, 칼리아리 같은 경우 이제 스투르트맨이나 발루키에비치, 난데스, 기존보다는 부상자들이 조금 돌아왔어요. 미드필더 쪽에 뭐 스투르트맨이나 난데스 빠지고 수비 쪽에 발루키에비치가 빠지는데, 어쨌든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적 시장을 좀 잘 보냈죠. 그에 따른 성적이 이 성적이고요. 제가 이적 시장이나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뭐 로바토도 이제 아탈란타에서 임대로 데려오고, 뭐 이런저런 수비 쪽에서의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 상당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기존에 고여있던 뭐 고딘이나 카세레스였나? 이런 애들 싹 다 쳐내고, 지금 뭐 젊은 피와 새로 들어온 선수들 위주로, 그리고 기존에 좀 있던 선수들을 버무려가지고 했는데, 최근에 수비적으로 좀 좋아진 모습을 확실히 성적으로서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토리노 같은 경우가 지금 미드필더 쪽 빠지는 건 아쉬운데, 뭐 포베가나 루키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선수들은 어쨌든 있어요. 공격 쪽에는 이제 어쨌든 포베가 담당할 거고, 루키치가 이게 왔다 갔다 해주면서 강하게 압박을 들어가고, 토리노 같은 경우 특히나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압박이 상당히 좋은 팀이에요. 거의 세리에 전체 통틀어서 최상위권 수준의 압박이에요. 그만큼 많이 뛴다가, 단순히 많이 뛴다가 아니라, 제가 어제 리즈 경기 때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압박에 좋고 나쁨 많이 뛰는 게 아니에요. 얼만큼 이제 정교하고 상대방을 가둬두느냐, 그런 느낌인데, 토리노는 최상위권 수준입니다. 최상위권 수준 압박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칼리아리가 수비적으로 비빌 만한 여지는 그래도 조금 있어 보여요. 토리노가 올 시즌 가장 큰 고민이 사실 득점이거든요. 뭐 브레칼로나 뭐 피아카나 뭐 이런 애들이 조금씩 해주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었어요. 베로티가 빠진 상황에서. 근데 조금은 아쉬울 때가 종종 있으면서, 뭐 물을 캐는 경기도 있었고 그런 경기들이 있었고, 그래도 위안거리는 이제 벨로티가 돌아와서 지난 유벤투스전에도 득점을 기록하기도 했고, 사실 이번 시즌도 벨로티가 부상으로 워낙 많이 날려먹고, 지난번에도 한번 돌아왔을 때 별로 폼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돌아왔을 때는 어쨌든 득점을 기록했다는 점, 그 폼 자체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이제 골 감각 자체는 좀 지난번에 부상에서 복귀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어쨌든 가둬놓고 팰 가능성이 조금 높다는 점을 봤을 때는 그래도 토리노 쪽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요거는 무승부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토리노가 조금만 날려주면은 무가 뜰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지금 칼리아리가 어쨌든 수비적인 능력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뭐 그렇다고 뭐 지금 득점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팀도 아니에요. 앞서는 주앙 페드로나 아니면 미드필더 쪽에 그라시, 마린 이런 애들이 지금 잘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솔직히 배당 대비로 엄청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배팅을 한다면 승 쪽으로 가는 게 맞아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핵무 가능성이 저는 좀 토리노가 잡는다면은 한 골차 승리가 좀 좋아 보입니다. 간혹 이제 토리노가 경기력은 좋잖아요. 홈에서 특히나 경기력은 항상 좀 좋거든요. 홈에서 할 때는 그게 슈팅이 잘 들어가는 날은 간혹 막 4대0 3대0 대승을 하곤 해요. 근데 오늘은 저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해무 쪽을 보는 거고, 언어바는 언더 쪽 1대0 뭐 요 정도 느낌으로다가 봅니다.
뭐 근데 사실 언더도 뭐 좀 불안하긴 해요. 오버가 나도 크게 이상하진 않은데 어쨌든 가능성 면으로 봤을 때는 언더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토리노도 골대를 징하게 맞추는 팀 중에 하나죠. 두 번째 경기로 이제 웨스트햄 대 울버햄튼. 이 경기는 제 생각에는 일단 승이든 프렌이든 어쨌든 승패로만 뭐 다 접근했을 때 배당 대비 메리트가 딱히 있어 보이진 않아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 최근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부상자 쪽을 보면은 수비 쪽에 마슈아키나 쿠팔, 오그보나 그리고 많이 출전하진 않지만 야르몰렌코가 이제 우크라이나 선수여서 아마 못 나올 거예요. 선발로는 최소 못 나올 걸로 보이고요. 추가로 이제 앞선의 란지니가 불투명. 결국에 확실히 못 나오는 자원들은 다 수비 쪽이에요. 중앙 수비나 뭐 사이드 쪽 이렇게 빠지는 상황이어서 물론 이제 뛸 다른 선수들은 있습니다. 웨스트햄이 워낙 수비 쪽에 뎁스는 넓어요. 그래가지고 뭐 빠진다 하더라도 나올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뎁스면이나 여러 옵션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웨스트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울버햄튼은 풀라인업입니다. 수비 쪽에 윌리볼리 불투명인데 얘는 이번 시즌 거의 뛰지도 못하고 있어요. 뭐 좋은 수비수긴 하나 뭐 그렇기 때문에 울버는 풀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저는 웨스트햄이 좀 주도권을 잡고 갈 거라고 일단은 보는데 웨스트햄이 최근 경기하는 걸 보면은 상대팀이 강하게 압박을 들어왔을 때 좀 많이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데클란 라이스나 뭐 이런 중앙 쪽에 특히나 미드필더들이 강한 압박을 좀 견뎌내는데 버거워하는 모습도 있고 한창 좋았을 때보다 좀 떨어진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태생적으로 웨스트햄이라는 팀이 사실 압박이 좋고 수비를 잘하는 팀한테 약할 수밖에 없어요. 애초에 모에스 감독의 성향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유 가서 망한 거고 에버튼 때도 이제 에버튼 때 잘했던 거고 웨스트햄 와서 또 웨스트햄 살려놓은 거고 애초에 감독 성향이 그래요. 그래서 약할 수밖에 없었는데 의외로 시즌 초중반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공략하고 승점도 종종 따오는 경기가 있었으나 최근 경기에서는 조금은 버거워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 끝판왕 이제 울버햄튼을 또 만나게 됐어요.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어쨌든 최근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굳이 이걸 찍는다면은 울버 프렌 쪽으로 봅니다. 딱 말씀드리면 저는 안 갔어요. 왜냐면 제가 울버햄튼이라는 팀을 별로 고평가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잘 못해요, 얘네. 잘 못합니다. 근데 약간 상성적인 부분이나 웨스트햄 쪽의 흐름을 봤을 때 이제 그나마 프렌 쪽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느낌이에요. 근데 뭐 주력감은 절대 아니고 뭐 고배당이나 뭐 부주력 정도에는 찍어볼 만한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에. 어쨌든 황희찬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울버햄튼은 싫어하는 이유가 황희찬 때문에 좀 싫어요. 황희찬이 싫다는 게 아니라 아니 아무것도 못하면서 이상하게 골을 넣어요, 얘는. 그러니까 뭐 골을 넣으려면은 좀 이렇게 슈팅도 때리고 뭐 또 하고 해야 되는데 황희찬은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경기장 나와서 압박 좀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골을 넣습니다. 솔직히 뭐 한국인 입장에서는 좋기도 하고 뭐 울버햄튼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인데 이건 뭐 예측이 안 돼요. 뜬금없이 골을 넣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좀 있기 때문에 뭐 그나마 좀 프랜스 쪽 낫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경기 베로나 대 이제 베네치아 배식끼리 만났는데 부상자 쪽을 먼저 볼게요. 부상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요게 이제 베로나가 빠지는 거고 베네치아 같은 경우 이제 에브에이랑 키인 뭐 수비 쪽 자원이랑 이제 뭐 미드 쪽 자원이 빠지고 베로나는 지금 문제가 뭐 미드필더 쪽에 이제 벨로소 빠지는 거는 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벨로소는 이제 좀 너무 오래됐죠. 한물 갔죠. 이제 한 10년 전에 전성기 뛰던 선수인데 나이도 너무 많고 그리고 뛸 수 있는 다른 선수들이 충분히 많고요. 어쨌든 건터랑 카살레가 빠지는 부분이 이 수비 쪽에 분명히 베로나가 지금 비상등이 켜질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베로나 같은 경우도 사실 올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격력이 이렇게 뛰어난 팀은 아니에요. 다만 이적 시장에서 뭐 퀴장스나 어쨌든 얘도 멘탈에 관련 이슈는 있지만 바이른 미넨에서 뛸 만큼 재능이 있는 선수예요. 그 창의적인 공격 쪽의 재능. 얘나 뭐 좀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서의 어떤 공격 전개나 이런 부분을 볼 때는 확실히 이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모습들이 있습니다. 좀 주도권을 가지고 밀어붙일 때나 그럴 때 전개 자체는 괜찮아요. 물론 득점에 있어서 뭐 과거보다 훨씬 더 잘 터지는 야라고 했을 때는 좀 애매한 수준이긴 한데, 이 베로나가 수비 쪽 자원이 또 빠지는 상황에서 베네치아의 득점 가능성이 왜 나래 상당히 좀 높아 보인다. 결국에 어쨌든 베로나 같은 경우도 지금 수비가 빠졌지 공격이나 미드필더 쪽에 누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 벨로소 빠진 거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양 팀이 저는 한 골씩은 최소 치고 받을 것 같아요. 한 골씩 치고 받는 상황에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베네치아가 강등권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득점이 터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 베로나도 이거 홈 경기고 잡으려고 뭐 들테고, 베네치아도 이거 무승부에서 지금 만족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베로나가 뭐 수비 쪽에 누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요거 오버 접근이 괜찮아 보인다. 저는 일반 승은 배당 메리트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그냥 오버 찍는 게 좋아 보입니다. 꽤나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될 것 같고, 뭐 그렇게 봐요. 그렇습니다. 네 번째 경기 보움 대 라이프치.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몇몇 팀들을 제가 가끔 이렇게 뭐 서로 이제 보시는 분들하고 구독자분들이나 이제 참여해 주시는 분들하고 이제 분석 끝나고 소통을 할 때 많이 말씀드렸어요. 라이프치, 뭐 바르셀로나 비더 이제 잘한다, 뭐 상승세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확실히 이 상대가 보움이나 조금 껄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보움 쪽은 젤러가 공격 쪽에 빠지고 라이프치가 할스텐부르크가 여전히 장기 부상, 그리고 수비 중에 그바르디올 출전 정지로 빠지고 뭐 앙헬리뇨 뭐 이 정도 빠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라이프치도 어쨌든 뎁스맨에서 두껍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사실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부상자가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이 정도는 사실 뭐 별로 없는 거라고 보고요. 근데 하필 보험을 만나네. 보험이 이게 바이런 미넨을 잡아서가 아니라요, 올 시즌 홈에서는 좀 잘 비벼 홈빨이 있어요. 확실히 경기를 보면은 얘네 홈 경기 볼 때랑 원정 경기 볼 때랑 아예 다른 팀이에요. 다른 팀. 물론 중간에 한번 마탱이가 갔었던 적이 있거든요. 초반에 좀 잘하다가 시즌 중반 사이즈 때 좀 마탱이 갔다가 다시 최근에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이에른 뮌헨전을 제외하더라도 진짜 다른 경기들에서 특히나 홈일 때 좋은 경기를 보여줬었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배당 대비 메리트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1.48 정도인가? 라는 생각은 일단 드는데, 어쨌든 이게 라이프치히의 기세가 최근 상당히 좀 무서워요. 저는 지금 라이프치히가 순위적으로도 상당히 떨어져 있고, 어제도 뭐 레버쿠젠이나 뭐 기타 팀들이 좀 승리를 따내면서 다시 치고 올라간 상황에서 저는 라이프치히가 챔스 간다고 보거든요. 이런 경기들 잡아줘야 돼요. 결국에 이 경기에서 쎄한 점은 이제 보험이 간혹 이변을 내고 홈에서 좀 잘 지지 않고 뭐 이런 부분이지만, 결국에 어쨌든 전력적으로 라이프치히한테 밀리는 상황에서 라이프치히가 최근 흐름이 상당히 좋다. 그리고 지금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겨야 된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잡는다고 봅니다. 잡는다고 봐요. 쎄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 잡는 그림으로 갈 것이다. 어서 오세요. 어쨌든 그렇게 봐서 라이프치히 승 쪽을 보고요. 언어바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언더가 나올지 오버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떤 그림이 나오든 저는 그래도 라이프치히가 잡는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뭐 공격 쪽에도 그동안 뭐 다니올모나 이런 애들이 없었어가지고 사실 조금은 짜임새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복귀하면서 지금 공격진도 컨디션이 상당히 좋고 뭐 이런 부분 고려했을 때 잡을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분석 끝나고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다섯 번째 경기 아우크스부르크 대 도르트문트. 부상 목이 이렇게 안 좋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부상자가 왜 누락이 돼 있냐. 부상자 쪽을 먼저 볼 건데 아우쿠스도 조금 큼직큼직한 부상이 있어요. 지금 스트로볼은 뭐 여전히 빠져 있는 상황이고, 안드레안 이 좋은 공격 자원이 출전 정지로 못 나오고요. 굽리 얘도 좀 이번 시즌 아우쿠스의 핵심인데 이번 경기 빠지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우쿠스도 아쉽게도 전력 누수가 있는 상황이고,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 불투명자가 지금 좀 많은 상황인데
일단 뭐 라인업을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빠지는 선수 먼저 보면은 자가도가 빠지고요. 아칸지 이 수비 쪽의 자원들이 다 빠지고 뭐 모리 벤치 쪽 자원도 빠지고 이제 사이드 쪽에 미국 국적에 좀 잘하는 젊은 선수죠. 레이나도 빠지고 추가로 이제 로이스, 슈멜처, 홀란드가 불투명입니다. 이런 사이즈여서 지금 아우크스부르크도 분명한 누수가 있지만 도르트문트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이 수비 쪽 계속 도르트문트가 이게 그러니까 뭐 사실 수비가 불안하다는 게 그러니까 수비수들이 못하는 느낌도 조금 있긴 해요. 뭐 훈멜스나 이런 선수들이 상대 압박을 좀 고전하는 경우에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게임을 보면은 미드필더 쪽에서 수비 커버가 안 돼요. 뭐 벨링햄이나 뭐 아니면 또 누가 있지? 뭐 다우드나 아니면 교체로 나오는 비첼이나 요즘 비첼도 폼이 안 좋고 그러니까 사실 악셀 비첼이 많이 이제 중원 쪽에서 안정적으로 줘야 되는데 요즘 폼이 이렇게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다른 애들이 나와가지고 이 수비 라인에 대한 커버가 전혀 안 되면서 특히나 측면 쪽이 열렸을 때 가운데로 크로스를 올려주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크로스를 올리는 게 아니야. 상대 팀들도 알아요. 45도로 올립니다. 45도로 뭐 컷백을 주거나 땅볼 올리거나 아니면은 툭 줘가지고 45도로 올리는데 미드필더 선수들이 거기 없어요. 그러니까 노마크 슛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한두 경기도 아니고 제가 벌써 몇 번째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상대팀이 좋은 위치에서 슛을 많이 가져간다. 결국에 이게 아우크스부르크가 누수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거는 축구 좀만 보시는 분들이라도 이거 도르트문트 승 절대 못 가요. 절대 못 가는 사이즈고 이거는 거의 뭐 이거 터질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경기가 아니라 대놓고 이거는 터질 가능성이 높아서 쫄립니다. 이건 대놓고 그냥 아우크스 프렌 뭐 최소 부지력감이거든요. 근데 너무 보이는 역배라서 조금 쫄리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적인 부분이나 도르트문트가 어쨌든 원정에서 항상 좋지 않았는데 지금 원정 3연승이에요. 3연승을 지금 달리고 있고 아우크스가 홈에서 잘 비비고 있고 뭐 근데 2연패라서 흐름을 끊어야 되는 상황. 더군다나 아우크스가 지난 경기들이 사실 경기력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었다는 점까지 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이거 배당 대비 메리트로는 프랜스 접근해볼 만한 것 같고요. 뭐 로또폴 같은 경우 저는 역배까지도 뭐 찍어볼 만하지 않을까. 소액으로 가는 것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봅니다. 다음번에 6번째 경기로 내 첼시 대 리버풀 경기인데 이런 강대강은 사실 변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뭐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 뭐 사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눈에 띄는 특이사항 아니고는 딱히 의미가 없긴 해요. 그러니까 뭐 수비가 구멍이 났다 아니면 공격이 너무 안 된다 이런 거 아니면은 큰 의미는 없는데 어쨌든 부상자 쪽을 보면은 벤치렐이 여전히 빠지고요. 첼시 같은 경우 불투명자가 많아요. 코바시치나 뭐 지에우나 뭐 리스 제임스, 허드슨 오도이까지 뭐 이 특히나 미드필더나 이제 사이드 쪽 자원들이 지금 불투명이 많은 상황이고 리버풀은 피르미노가 못 뛰는 것 같고 조타가 불투명인 것 같아요. 근데 큰 공백이라고 일단 저는 안 봅니다. 풀스쿼드의 리버풀이고 이거는 단판이에요. 리그컵 결승이고 단판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립 경기 이거 중립 맞죠? 너무 당연해서 제가 체크를 안 했는데 중립 맞을 거예요. 너무 당연해서 중립 맞을 겁니다 아마.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 두 팀에 있어서 문제가 뭐냐고 했을 때 각 팀의 문제가 뭐냐고 했을 때 첼시는 명확해요. 지금 사이드백에 이제 벤치렐과 리스 제임스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에 첼시 전술상 이 양쪽 측면 윙백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제가 한참 전부터 벌써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직도 못 돌아왔습니다. 벤치렐 여전히 부상에 리스 제임스가 종종 복귀를 했다가 바로 또 부상으로 나가고 오늘도 불투명에 떠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고민이 있고 추가로 이제 최전방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전술상 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윙백 자리들이 사실 벤치렐이나 이런 애들이 있으면은 루카쿠가 좀 덜 고립되고 그 사이드 쪽에 있는 뭐 플리식이나 마운트 이런 애들이 사이드 윙백들과 뭐 스위치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루카쿠가 자연스럽게 풀릴 텐데 이 사이드백 자원들이 빠져 있으니까 루카쿠가 고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루카쿠가 막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는 유형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첼시는 전술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 뭐라고 해야 돼? 약간 나사 빠진 느낌이 있어요. 완제품 느낌이 아닙니다. 반면에 리버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도 주중
경기였나? 지지난번에 한번 로테이션 한번 싸그리 돌렸고 그러면서도 흐름이 상당히 괜찮아요. 뭐 살라나 뭐 마네 중간에 이제 폼이 살짝 갔다가 다시금 좀 올라오는 흐름이고 여기에 가세한 이제 그놈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포르투에서 이제 리버풀로 넘어왔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윙 쪽에 약간 드리블러 성향의 좋은 선수가 있는데 오자마자 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미드필더 쪽의 선수들도 주중에 또 쉬었어요. 한번 쉬고 이제 지난 경기 치르고 오늘 경기를 치르는 거라서 체력적으로도 좀 괜찮을 만한 사이즈다 라고 봤을 때 이거는 저는 리버풀 안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거 배당이 어쨌든 높고 강대강대결이라는 좀 불투명함은 있지만 배팅을 한다면 리버풀 쪽으로 찍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 개인적인 감정까지 좀 담아가지고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좀 제시 구단주잖아요. 러시아인데 리버풀이 좀 학살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서 마이슨까지 좀 보도록 할게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근데 아마 리그컵은 웸블리에서 할 거예요. 그게 전통입니다. 체크를 안 했는데 너무 당연한 느낌에서 체크를 안 했어요. 근데 아마 웸블리에서 할 겁니다. 무승부면 연장 갑니다. 무승부면 연장 가요. 당연하죠. 무승부 연장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페치아 대 AS 로마 이 경기도 조금은 어려운데 일단 스페치아는 뭐 마나지가 출전 정지로 빠지고 이게 로마가 조금 많이 빠지긴 해요. 보시면은 미키타리안 빠지고요. 스피나졸라가 뭐 얘는 안 적을게요 이제 안 적을게요. 너무 장기 부상이니까. 여기 엘 샤라위 그리고 카를레스 페레즈 좀 사이드 쪽이나 뭐 공미 쪽도 설 수 있는데 좀 빠른 유형이에요.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그 얘랑 쇼무로도프 공격 쪽, 뭐 이바네즈 수비 쪽 좀 주축 선수들이 좀 많이 빠지긴 하는데 뭐 얘는 뭐 일단 빼고 샤라위과도 좀 뺄게요. 뭐 그래도 주축 선수들 좀 많이 빠지는 상황이 이어서 이게 근데 로마가 3연무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 사이즈상으로는 터지는 사이즈가 맞긴 해요. 이게 스페치아도 지금 강등권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고 로마가 안 좋은 흐름으로 가는 그 기점이거든요. 부상자도 좀 많고. 근데 방금 이거 괜히 지웠네. 보여드렸지만 부상은 굉장히 많긴 하거든요. 부상은 많은데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작 좀 크다 싶은 부상은 저는 요거 하나라고 봅니다. 요거 하나라고 봐요. 주전 라인업이나 물론 입스는 뎁스가 더 좋아질 부분이 있겠으나 진짜 좀 주전 라인업 이게 핵심에서 좀 필요한 자원은 결국 이바네즈 수비 쪽에 하나다라고 봤을 때 뭐 이거 로마 주전 라인업 보면은 여전히 괜찮아요. 베레투 있고 뭐 로렌조 펠레그리니 있고 에이브라함이 있고요. 지금 뭐 주축들은 그래도 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뭐 지금 빠지는 뭐 무키타리안 이런 애들이 확실하게 해결사 역할을 하는 타입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어서 저는 일단은 로마 쪽 사이드로 봅니다. 로마 쪽 사이드로 보고 결국 스페치아도 한창 조금 잘 나간 듯 하다가 역시나 조금 주춤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뭐 지금 채팅 이렇게 발음이 안 돼. 채팅창에도 올라오는데 오바 역시도 좀 고려해 볼 만한 충분한 대상이다. 그러니까 저는 두 개 중에 저울질을 잘 못하겠어요. 사실 조금 애매한 사이즈긴 한데 배팅하기 좀 쫄리는 부분이 있기만 하지만 지금 스페치아도 어쨌든 간에 공격적으로 지금 나쁘진 않아요. 계속해서 득점을 올려주고 있고 베레데나 이런 애들이 오자마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한 점을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도 한 골씩은 주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 가져가는 팀은 그래도 3연무를 기록 중인 로마가 한 번쯤 끊고 가지 않을까. 부상자가 많긴 하지만 핵심들은 어쨌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을 봐서 로마 승 쪽을 봤어요. 오바 쪽과. 여덟 번째로 이제 라치오 대 나폴리인데 이 경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부상자 보면은 아체르비가 빠지고 라자리 미드필더 쪽과 수비 쪽 이렇게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나폴리가 문제죠. 앙귀사, 로사노, 로보트카. 나폴리도 슬슬 이게 3선에 있어서 과부하가 좀 걸릴 사이즈긴 해요. 앙귀사랑 로보트카 계속 빠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물론 뛸 수 있는 선수들은 있어요. 파비안 루이스나 이제 덴무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너무 걔네만 계속 굴러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결국에 나폴리의 볼줄은 이제 뒤쪽에 쿨리발리와 이제 파비안 루이스 요쪽에서 이제 나가는데 덴무가 이제 파비안 루이스를 잘 보조하지 못하다 보니까 최근 경기에서 나폴리가 확실히 후방에서의 볼줄이 살아나고 있지 않다. 그런 부분이 있고, 라치오 같은 경우 제가 아마 한 달 전인가? 뭐 그때쯤 말했던 것 같아. 한 달 전? 좀 그 더 전인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확실히 이제 올해로 좀 넘어오면서 시즌이 점점 치러지고 하면서 사리 감독의 이제 축구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요. 경기력이 점점 좋아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뭐 결과에 따라서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반증 그에 대한 이유로 실점이 어마무시하게 줄었습니다. 라치오가 원래 시즌 초반 라치오 오바 찍으면 눈 감고 그냥 자다가 일어나면 들어와 있었거든요.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최근 경기에서 라치오가 그냥 골을 안 먹어요. 안 먹는 수준이에요. 5경기 한 골밖에 안 먹었고 뭐 그렇다고 상대 팀들이 아예 약체 팀들도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홈에서만큼은 어느 팀을 만나도 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는 결국 배팅을 한다면 승패 쪽으로 접근한다면 라치오 프렌쪽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나폴리가 하락세라는 소리는 아닌데 파괴력 면에서 확실히 조금 떨어진 건 맞아요. 왜냐면 후방에서 볼줄기가 많이 안 살다 보니까. 근데 라치오 같은 경우 지금 부상자도 크게 없는 상황에서 올 시즌 최고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도 전력차가 조금 있긴 해요. 라치오 기준으로 따졌을 때 최고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을 때 결코 지지 않는 그림에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양 팀의 수비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좀 감안했을 때는 뭐 그래도 언더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노마 같은 경우 세리의 강대강은 좀 언더 찍기 좀 쫄리는 부분이 있는데 라치오 최근 향상된 수비나 나폴리의 약간 최근 그래도 약간 빈공 느낌이잖아요. 이런 걸 좀 고려했을 때는 또 언더 쪽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 경기 바르셀로나 대 빌바오인데 이건 찍는다면 당연히 바르셀로나 일단 승을 가야 되는 경기예요. 바르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간만에 이렇게 많이들 오셔가지고 또 제 분석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까 말씀드리는데 바르셀로나는 아예 다른 팀입니다. 저는 이거는 벌써 뭐 사비 감독이 오고 한 2경기 정도 치른 다음부터 말씀드렸던 거 한참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바르셀로나는 아예 이제 좀 전술적이나 여러 가지로 완전 다른 팀이 됐어요. 특히나 미드필더 쪽에 페드리가 복귀하면서 확실하게 중앙 쪽에서 이제 좀 세대 교체, 뭐 장악력 이런 것들이 살아나고 있고 그러면서 덩달아 고군분투하던 이제 프랭키 대용이나 이런 애들도 살아나고 공격 쪽에서 아쉬웠지만 중간에 루크 대용이 한번 땜빵을 외웠고 그러면서 이제 모바메양이나 아다마 트라오레 이런 애들을 데려왔는데 사실 아다마 같은 경우는 사비 감독 전술이 워낙 측면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 정도 이제 피지컬이나 이제 개인 능력이 있으면 잘할 수밖에 없었고 오바메양도 지금 측면이나 뭐 미드필드 쪽에서 워낙 잘 떠먹여 주다 보니까 아스날에서 그렇게 못했던 오바메양도 지금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좋은 선수들의 패스를 받고 득점을 빵빵 터치고 있는 느낌이어서 이거는 뭐 터질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대가 빌바오고 올 시즌에 바르샤가 빌바오 상대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2번 붙어가지고 한 번 비기고 한 번 졌나 그럴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조금은 이제 상대 전적 면이나 아무래도 이제 빌바오가 그래도 잘 지지하는 팀이잖아요. 물을 잘 캐는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게 뭐 확실하다라고 볼 사이즈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최근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그래도 바르샤가 좀 잡는 그림이다 라고 보입니다. 부상자 쪽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여전히 빠져있는 선수들입니다. 여기에 좀 아쉬운 게 발데나 이제 알바가 출전 정지로 빠지는 거고 아라우오도 이거 수비 쪽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올 시즌 바르셀로나 수비의 핵이 아라우오인데 지금 불투명에 떠있는 부분도 조금 그렇긴 하다 라고 보이고 빌바오는 니콜라스 윌리엄스나 베렌게르 얘가 또 출전 정지로 뭐 미드필더 쪽과 이렇게 해서 빠지게 됐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고 빌바오가 뭐 이전 2무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아무튼 2번 붙어서 2번 다 못 이겼어요. 그랬었고 마지막 경기는 세비야 경기 한번 볼까요? 제가 하나를 빼먹고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세비스래요. 이거는 이제 PPT 없이 말로만 갈게요. 이 경기는 부상자가 일단 중요합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 라멜라
디에고 카를로스 수비 쪽에 수소 오캄포스가 또 출전 정지로 빠지고요. 수비 쪽에 쿤데도 정지로 빠지고요. 마샬, 레킥, 불투명입니다. 너무 많이 빠져요. 지금 너무 많이 빠집니다. 수비 쪽에 특히나 핵심인 디에고 카를로스와 쿤데가 빠진다는 점에서 이거는 수비가 좀 지금 제 생각에 난리 났어요. 이거 누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세비야 센터백으로 이거 한 명이 제 생각엔 땜빵 가야 될 것 같거든요. 미드필더 쪽에서 제대로 구성이 안 되는 수준의 이제 좀 부상이 왔고 이번 시즌은 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오캄포스가 빠진다는 점 또 아쉽고 마샬이 세비야에서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불투명이 떠있다는 점, 레킥 또 수비 쪽 자원인데 많이 빠졌는데 또 불투명이 또 아쉽고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고 베티스 같은 경우 이제 측면 수비 쪽의 자원들이 좀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뭐 얘가 빠지고 카마라사가 불투명인데 결국 이거 지난 경기 두 팀이 이제 첫 번째 이번 시즌 맞대결에선 세비야가 잡았어요. 근데 최근에 어떤 흐름이나 세비야의 지금 부상자 여러 가지로 고려했을 때 이거는 세비야 승이 안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안 보여요. 그러면 베티스 프렌 괜찮아 보이는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언어반은 보지 않을게요. 그냥 베티스 프렌 찍는 게 더 나아 보인다. 지금 베티스 같은 경우 기세가 상당히 좋고 거의 무슨 일을 내겠다라는 포스긴 해요. 지금 뭐 세비야나 아니면 AT나 소시에다드나 뭐 비아레알은 좀 살아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라리가에서 지금 강팀들이 다 죽쓰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베티스가 의외로 지금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분위기도 상당히 좋은데 지금 세비야 부상자도 많고 이거 지면 수입인데 수입 없다고 봅니다. 베티스 프랜스 뭐 나빌 페키르 뭐 미드필더 쪽에 카날레스도 중간에 부상인가 출전 정지였다가 이제 다시 출전이 되고 거의 풀입니다. 미드필더 공격 자원들은 특히나 이게 승점 6점짜리 경기잖아요. 경쟁팀들의 경기다 보니까 그래서 거의 풀 전력으로 다 뛰려고 할 텐데 누수가 너무 커요. 지금 세비야는 베티스의 공격을 막기 힘들다. 자, 여기까지로 해축구는